자, 이번 시간 보실 내용은 연력학 법칙이 되겠습니다. 연력학 법칙은 크게 네 가지, 0법칙부터 3법칙입니다. 먼저 연력학 제0법칙, 열평행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온도가 서로 다른 물체를 접촉시키면 높은 온도를 지닌 물체의 온도는 내려가고 낮은 온도의 물체의 온도가 올라가서 두 물체의 온도차가 없게 되어 열평형을 이루는 현상을 열평형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섞으면 미지근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공식이 이렇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도짜리의 물이 있고 여기에 30도짜리의 물을 섞는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5kg, 7kg. 자, 이렇게. 그러면은 고온 70도, 저온 30도가 되겠죠. 이 두 개를 섞으면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이 지점을 우리가 평균이 되는 열평형이 이루어지는 지점이다. X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70도짜리 물이 X도만큼 내려가면서 뺏긴 열량은 30도짜리 물이 X도만큼 올라가면서 취득한 열량과 같다는 전제가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썼던 현열 계산 공식으로 5kg짜리 70도 물은 온도가 내려갑니다. X도까지. 그러면 G, C 온도차 현열입니다. 그죠? 현열. 이 계산 공식으로 보시면 5kg 물의 비열 1 온도차 고온에서 저온으로 X도만큼 빼줍니다. 자, 얘는 같다 이꼬르 뭐가 낮은 온도의 물이 취득한 열량과 같다. 마찬가지 7kg 물의 비열 1 온도 얘는 X가 고온입니다. X-30.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7호 35 마이너스 5x 7x 마이너스 210. 자, 이항하면 350 플러스 210 7x 플러스 5x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뭐로 나눈다? 7, 5 뭡니까? 12로 나눠준다. 그죠? 이 여기에 나오는 이 공식은 평균 온도 구하는 계산 공식 잘 보시면 최종적으로 G1 플러스 G2입니다. G1이 5kg, 7kg, 5kg, 7kg. 그죠? 7 플러스 5. 자, 그 다음에 G1, T1. 첫 번째 G1, T1 온도입니다. 5 곱하기 70. 5 곱하기 70, 350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G2, T2, 7kg, 30도, 210, 이죠. 7kg, 30도, 210. 자, 이 공식 자체가요, 우리가 현열 계산 공식으로 이렇게 해서 푸는 과정에서 나오는 요 공식을 만들어 놓은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 공식 그대로 여러분들 외우셔도 됩니다. 그죠?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요런 식으로 된다. 요렇게 현상을 알면은, 현열 계산식을 가지고 풀어주시면은 이 평균온도 X를 구할 수가 있는, 자,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 자체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런 과정에서 나온 공식, 요것을 우리가 딱 요 문제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연력학 영법칙의 열평의 법칙, 무슨 법칙이다. 요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평균온도 구하는 계산 공식,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됐을 때 평균온도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자, 기계적 일은 열로 변할 수 있고 반대로 열도 기계적 일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법칙. 열은 일로
1은 열로 변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변환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앞에서 했던 열의 일당량과 일의 열당량 값이 있어야지 변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의 일당량, 일의 열당량 값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면은 A 곱하기 W, A 곱하기 1의 열당량 값이니까 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 JQ, 열의 일당량이니까 열을 곱해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1의 열당량, 열의 일당량, 1의 열당량 427, 427분의 1 물론 단위까지 해서 조금 기억해 두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엔탈피라는 개념입니다. 엔탈피. 유체가 가진 열 에너지와 일 에너지를 합한 연력학적 총 에너지를 의미한다. 유체 1kg이 가진 엔탈피는 비엔탈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엔탈피 보시면은 U, 내부 에너지, APW는 일의 열당량의 일량을 곱한 것이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외부 에너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부 에너지와 외부 에너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인데요. 자,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물을 받습니다. 이 물을 받았는데, 수돗물을 받았는데, 25도씨의 물이에요. 자, 근데 내가 끓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는 100도씨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현재 100도씨가 딱 되었을 때 물이 끓기 시작할 때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엔탈피는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총 에너지는 얼마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100도씨가 되었기 때문에 끓기 시작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100이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100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자기가 원래 들어올 때 가지고 온 거 25가 존재를 하고 내가 가스불을 이용해서 열을 75만큼 나머지를 전달해 줬기 때문에 100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100을 우리가 구분해서 보자면 원래 가지고 있던 내부 에너지와 외부 에너지의 합으로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 끓기 시작하는 요 시점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엔탈피를 얼마냐 이렇게 묻게 되면 100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구구절절 25를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75를 받아서 지금 100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얼마냐 그렇게 나타내는 단위가 엔탈피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엔탈피라는 용어는 자주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용어니까 엔탈피의 정의, 개념을 꼭 알고 가셔야 되겠다. 자,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에너지 흐름의 법칙, 실제적 법칙 이렇게 나오는데 일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쉽게 바뀔 수 있지만 열 에너지를 일 에너지로 바꾸려면 열기관을 통해야 하는데 열기관을 통해서 열의 전부가 일로 바뀌지 않고 일부가 손실된다. 이렇게 됩니다. 말은 복잡한데 1법칙은 일은 열로, 열은 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것이 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죠? 근데 2법칙은 부정하는 겁니다. 1법칙 아니다. 이렇게 안 된다. 그건 뭐냐? 일은 열로 우리가 바뀔 수 있지만 열은 일로 100% 안 된다 이거예요. 100% 안 된다. 다 바꿀 수 없다. 왜? 열이라는 것은 항상 손실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기 때문이다. 그죠? 열 손실. 항상 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손실. 그래서 100% 변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실제적 법칙, 에너지 흐름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100% 열효율 기간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트로피. 어떤 단위 중량당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열량의 그 유체의 절대 온도로 나눈 값. 그죠? 이것을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열량의 변화, 델타 Q가 되겠죠? 얘를
T, 그때의 절대 온도로 나눠준 것, 이것을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기능사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으로 나오는 용어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연력학 제3법칙입니다. 열적 평행 상태에 있는 모든 결정성 고체의 엔트로피는 0에서 0도에서 0이 된다 라고 하는 법칙인데, 어떠한 상태에서도 절대 0도에 이르게 할 수 없다. 0K, 즉 마이너스 273도씨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자, 이것을 우리가 연력학 제3법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영법칙입니다. 그죠? 열평형의 법칙, 계산하는 것. 그 다음에 1법칙. 왜? 2를 열로, 열을 1로 바꾸기 위해서, 변환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27, 427분의 1, 이것은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3법칙과 4법칙은 실제로는 뭐다? 어떤 계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의, 그죠? 이 법칙의 정의를 물어보는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연력학 0부터 1법칙, 2법칙, 3법칙 이래놓고 설명을 쭉 이렇게 했을 때 잘못 설명된 것을 찾아라. 이런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자, 성능계수가 무한정한 냉동기의 제작은 불가능하다. 그죠? 이건 뭡니까? 연력학 제2법칙. 말씀드린 대로 100% 열효율 기간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성능계수가 무한정한 냉동기 제작은 불가능하다. 자, 연력학 제2법칙.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요거. 그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법칙을 찾는 거, 또는 다음에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이랬을 때, 이렇게 쭉 적어 놓고 다른 걸 하나를 적어 놓는 그런 방식의 출제 문제.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것은 0법칙과 1법칙.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